안녕하세요. 정치를 품격 있게 풀어드리는 정치클래스TV의 심상만입니다. 오늘은 2020년 대만에서 불었던 K-드라마 열풍에 대해 소개를 하고, 만약 미국의 드라마를 한국에서 만든다면 어떤 드라마를 리메이크 해 주었으면 하는가라는 레딧 게시판에 스레드가 올라와 그 댓글 반응을 소개합니다. 90년대 초반까지도 한국의 영화 시장에는 할리우드 영화와 홍콩과 대만에서 제작한 무협 액션 영화가 엄청난 인기를 구가할 때도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 당시 홍콩 영화와 대만 영화를 구분하는 방법을 그들의 중국어 대사 발음을 보고 구분한 적도 있었죠. 그런 시대가 언제 있었냐는 듯 이젠 홍콩이나 대만에서 한국 드라마 열풍이 불고 있어서 그야말로 격세지감이라는 한자 성어가 실감이 납니다. 2020년 전 세계의 팬데믹 현상이 지속되면서 대중의 여가 활동도 조금씩 변하기 시작했습니다. 극장과 문화행사장을 찾지 못했던 대중들은 집에서 즐길 수 있는 오락과 문화 콘텐츠에 많은 관심을 가지게 된 한 해이기도 했습니다. 전세계 인터넷 텔레비전 네트워크 넷플릭스는 2020년 대만에서 유독 사랑을 받은 한국 드라마 탑10을 집계했습니다. 2020년 코로나19로 일상생활마저 바꿔놓은 올해 대만 시청자가 사랑한 한국 드라마는 어떤 작품들이 있을까요? 먼저 10위에 오른 작품은 TVN의 청춘 기록입니다. 배우 박보검과 박소담의 청춘 러브스토리를 그린 이 작품은 현실에 얽매이지 않고 꿈을 향해 나아가는 이 시대의 청춘 이야기를 담은 소재로 주연 배우들보다 조연 배우들의 열연이 유난히 돋보이는 작품입니다. 90년대의 손꼽히는 여주인공이었던 배우 하이라, 신혜라, 그리고 한진희, 손창민까지 지나간 세월 속의 배역의 비중은 바뀌었지만 변함없는 그들의 연기 열정 때문에 주연이 더 빛을 발할 수 있게 합니다. 식상한 스토리 같지만 주인공이 험난한 인생 여정에도 끝까지 자신의 선택을 존중하며 노력하는 모습을 통하여 작가는 이 시대의 젊은이들을 위로하고 응원하는 간접적인 메시지가 담겨 있습니다. 9위에는 비밀의 숲 시즌2가 차지했습니다. 비밀의 숲 시즌2는 국내에서도 많은 사랑을 받으며 검경 사이의 갈등을 보여주는 소재로 전개되었습니다. 시즌1에 출연했던 배우 조승우와 배두나, 이준혁, 윤세아를 포함해 새로운 얼굴도 등장해 대중에게 신선한 이미지를 남겼고 작가 이수연의 탄탄한 스토리를 다시금 증명하는 계기가 됐습니다. 또 소스한 배역이지만 등장한 배우를 보는 재미와 시즌1에서 함께한 출연진의 모습도 시즌2를 더욱 빛나게 했습니다. 정의를 끝까지 찾아 밝히는 주연진의 모습 속에서 작가는 정의는 꼭 승리한다는 메시지를 저버리지 않고 있습니다. 하지만 드라마에서 비친 검경의 모습은 사회의 모범적인 잣대가 되어야 할 그들이 더 타락한 모습을 보이며 이 시대의 민낯을 드러냈습니다. 8위에 오른 한국 드라마는 JTBC의 부부의 세계입니다. 사랑에 빠진 건 죄가 아니잖아 등 많은 명대사를 남긴 이 드라마는 50세를 넘긴 주연 배우라고 상상하기 힘든 배우 김희애의 초월적인 연기 열연을 하게 한 작품입니다. 또 이 작품에 출연한 조연들은 이 드라마 출연 이후 이곳 언론 매체에서 자주 볼 수 있는 배우가 되었습니다. 심지어 상간녀로 열연한 배우 한소희는 미워할 수 없는 그녀의 독보적인 매력 때문에 최근 현지 K-뷰티계에서도 자주 거론되는 배우로 남았습니다. 7위에는 이태원 클라스가 차지했습니다. 박세로이라는 청년의 험난한 일생을 담은 청춘 멜로 드라마는 이 시대 젊은이들의 사랑을 다시 쓰게 한 작품입니다. 한 곳만 바라볼 것 같은 교과서적인 사랑이 아니라 사랑하는 사람에게 적극적으로 희생하고 다가가는 자에게 상대방 또한 움직일 수 있다는 것을 보여준 작품입니다. 또 한국 젊은이들의 성지라 부르는 이태원의 장소답게 이 시대 젊은이들의 다양성을 잘 반영한 작품이었습니다. 한동안 박서준의 헤어스타일이 이곳 대만에도 유행할 만큼 패션 감각마저 이태원 클래스다운 면모를 보여줬습니다. 6위는 쌍가포차가 차지했습니다. 까칠한 포차 이모가 손님들의 꿈에 들어가 한을 풀어준다는 판타스틱한 소재를 가지고 전개된 이 작품은 배우 한정훈과 육성재가 호흡을 맞췄습니다.
배우 한정음은 거침없이 하이킥. 그녀는 예뻤다 이후로 줄곧 비슷한 연기를 보여 대중의 기대에 미치지 못했지만 이번 작품에선 다른 작품과 달리 그동안 쌓아왔던 이미지에서 벗어나기 위한 노력한 모습이 보이는 작품이었습니다. 하지만 이승세상과 저승세상을 넘나드는 소재가 사랑을 받을 때 쓰인 작품이라는 점이 많이 노출된 작품이고, 꿈이라는 요소를 가지고 손님들의 한을 풀어준다는 모습은 지나친 트릭이 적용된 것이 아닌가 싶습니다. 5위에는 우리가 사랑했을까가 차지했습니다. 쉽게 말해 주인공이 남편 찾기의 드라마로 현지에선 예능 런닝맨의 꽃 송지효를 보기 위해 시청했다지만 드라마 응답하라 시리즈에서 보여준 남편 찾기와 비슷한 맥락의 전개는 시청자들에게 아쉬운 점으로 남았고, 그나마 코믹 요소로 이 드라마의 독특한 요소를 살리려고 애를 썼지만 그래도 전체적인 맥락은 흥행 드라마의 비슷한 전개를 그대로 반영하는 것이 한계에 부딪혔던 작품이었습니다. 4위는 슬기로운 의사생활로 동 작품이 종영과 동시에 시즌2에 대한 제작이 언론의 주목을 받을 만큼 시청자의 기대를 저버리지 않은 작품이었습니다. 또 이 드라마는 슬기로운 감방생활과는 다른 음악적인 소재를 더 부과하여 한편의 뮤지컬 또는 콘서트를 관람하는 듯한 인상을 남겼습니다. 또한 슬기로운 감방생활에 전혀 볼 수 없는 색다른 모습을 연기한 배우 정경호를 보면서 같은 슬기로운 시리즈의 드라마라도 배역에 따라 시청자에게 남길 수 있는 이미지가 다르다는 것을 보여준 작품이었습니다. 내년 초에 선보이게 된다는 시즌2에 대한 대중의 관심 또한 식을 줄 모르고 있습니다. 3위를 차지한 작품은 바로 이정혁과 윤세리의 케미가 돋보인 사랑의 불시착이었습니다. 이 드라마는 현지 대만에서 대중적인 사랑을 받은 작품으로 라디오와 많은 채널에서 이 드라마의 흥행을 언급했고, 또 간접 광고된 상품들이 실제로 많은 사랑을 받은 효과도 일으켰습니다. 제2의 별에서 온 그대라고 해야 할까, 드라마 별에서 온 그대 이후 한국의 치맥, 화장품 등이 유난히 사랑을 받았고, 대만에선 배우 손예진이 착용한 모든 패션 아이템과 자동차 등이 덩달아 사랑을 받는 계기가 됐습니다. 그들의 자연스러운 연기 때문에 이들의 열애설마저 터지게 한 이 작품은 올해 현지에서 대중적으로 사랑을 받는 드라마가 됐습니다. 2위를 차지한 한국 드라마는 더킹 영원한 군주로 드라마 도깨비 이후 출연진보다 더 스타로 도약한 작가 김은숙의 후속 작품으로 제작 전부터 많은 관심을 받았습니다. 또 오랜만에 대중에게 찾아온 한류 배우 이민호는 사그라지지 않는 인기를 다시 확인하게 한 작품이었습니다. 또 작가 김은숙만의 스토리 내용과 전개가 돋보인 작품이긴 했지만 도깨비의 후광이 여전히 느껴지는 아쉬운 모습도 없지 않아 있는 작품이기도 했습니다. 하지만 현지 대중들은 합격점을 넘긴 반응을 보였습니다. 대망의 1위를 차지한 작품은 바로 사이코지만 괜찮아였습니다. 이 드라마는 그동안 드라마에서 다루기 힘들었던 심리적 장애를 다루고 있습니다. 이 심리적 장애는 조윤이 아닌 주인공이 가지고 있는 강한 트라우마로 시청자들은 이런 심리 상태에 있는 주인공이 어떻게 멜로적인 요소를 다룰 수 있을까 궁금해하면서 이 드라마를 시청했습니다. 그 결과 이 드라마를 통해 많은 시청자에게 심리적인 장애를 가지고 있는 사람들에 대한 편견과 많은 시선을 새롭게 일깨워준 작품이 되기도 하면서 어린이 동화라지만 오히려 어른이 더 공감한 작품이었습니다. 별에서 온 그대, 시크릿 가든과 같은 어느 소설 혹은 시집의 한 부분에서 시작하는 전개는 비슷했지만 이 드라마는 심리장애를 트라우마로 가지고 있는 두 주인공을 새롭게 해석했다는 것이 많은 시청자의 귀감이 됐습니다. 실제로 대만 지역 넷플릭스가 한국 드라마를 포함 모든 드라마를 종합해 집계한 결과 1위에서 8위까지 모두 한국 드라마였습니다. 그 정도로 2020년 한 해 현지 대만 대중들은 대체로 한국 드라마와 함께 여가 생활을 즐긴 것으로 보입니다. 2020년 전 세계가 기나긴 팬데믹 상황으로 많은 우울증과 불안함 속에서도 한국 드라마는 이 기간을 잘 견딜 수 있는 작은 매개체가 되었습니다. 또 한국 드라마는 현지 드라마 제작에 많은 귀감과 영감을 얻는 매개체가 되고 있습니다. 다음은 해외 한드팬이 한국에서 어떤 미드를 리메이크하면 좋을까란 레딧 게시판에 스레드를 올려서 많은 댓글 호응을 보였는데 그 댓글 반응을 살펴보겠습니다.
한국에서 어떤 미드를 리메이크했으면 좋겠어. 더 오피스를 다시 보는데 보는 내내 한 100만 번쯤 더 오피스가 한국 버전으로 만들어지면 어떨까 궁금해지더라고. 그래서 너희는 어떤 드라마를 한국 드라마처럼 다시 만들면 좋겠다고 생각하는지 궁금하네. 어떨 것 같아? 그리고 내가 드라마 주인공을 캐스팅한다면? 시트클릭, 재벌 가족이 부를 잃고 그들이 서로 도우며 사랑해갈 수밖에 없는 시골 작은 동네로 이사를 해야만 하는 거지. 내 생각에는 그러면 한드처럼 정말 괜찮을 것 같아. 그대 우소요라는 한드가 부유한 가족이 자신의 운전기사 가족과 함께 이사해서 두 가족 사이에 큰 갈등이 일어나는 걸 빼면 비슷한 컨셉이야. 드라마는 좋았어. 나는 이민정과 정경호 사이의 러브라인을 좋아했어. 나는 킬링 이브나 그 비슷한 걸 보고 싶어. 다크 코미디 느낌의 도덕성이 흐릿하고 그런 것 따위는 무시해버리는 히어로나 안티히어로 캐릭터 같은 여성들을 보고 싶거든. 솔직히 드라마에 저런 것들이 부족하긴 해. 나도 더 보고 싶어. 내가 느끼기엔 최근에 나의 위험한 아내나 OCN에서 한 미스트리스 같은 것들이 있었던 것 같긴 해. 세상에, 나의 위험한 아내 너무 좋아. 난 그거에 대해 더 떠들어대지 않는 게 너무 슬프네. 나쁜 형사 봤어? 안 봤으면 아마 재밌을 거야. 브루클린 99이 괜찮을 거야. 한국화되었다고 농담을 할 정도거든. 캐릭터들이 로사와 홀트의 성적인 대화만 빼면 한국인 시청자들에게도 적절할 거야. 만약 이 드라마가 리메이크 된다면 그 주제는 로사가 여자들을 간절히 쳐다보는 것처럼 될 거야. 어느 누구도 아무 말 못하겠지. 하지만 나머지는 좋아. 제이크의 남궁민, 로사의 이솜, 에이미의 이유리 등등. 임신의 편의점, 한국 가족이 캐나다로 이민 간 것 대신에 외국 가족이 한국으로 이민 간 곳으로 하는 건 빼고 말이지. 한드 멜로드라마에서 조연들이 보조 이야기에 이런 내용이 있었어. 하지만 주된 줄거리는 아니었어. 그 드라마는 한번 다녀왔습니다야. 백스트리트 루키 안에 이런 보조 줄거리가 있어. 남자는 웹툰 작가고 여자는 팬이지만 현실에서는 서로 싫어하지. 하지만 나는 이 드라마를 추천하지 않아. 나는 사이크가 좋을 것 같아. 내가 가장 좋아하는 드라마 중 하나야. 나는 멘탈리스트는 그냥 베낀 것 같이 느껴져서 잘 안 봐. 더 오피스는 특히 우리가 많이 본 웃기고 지긋지긋한 조연이 나오는 회사 내용이 한드의 좋은 예야. 난 솔직히 한드가 그들만의 버전으로 만들어진 드라마를 가졌다고 생각해. 강도나 사기꾼이 나오는 드라마, 가십걸 스타일의 드라마, 그리고 심지어 프렌즈 같은 으라차차 와이키키도 있었어. 그들은 셜록 홈즈 분위기를 주는 많은 범죄, 미스터리 드라마도 있어. 나는 아마 파키 블라인더스 같은 한드를 보고 싶은 걸까? 아니면 1900년대 초를 배경으로 한 것이나 그 시간에 많은 설정을 하지 않는 것, 다운튼 애비 같은 것? 시카고 타자기, 미스터 션샤인, 죽음의 창가 등이 있지만 1900년대는 한국전쟁과 감경기였기 때문에 가벼운 로맨스와 멜로 같은 것은 없을 거야. 드라마 스페셜, 생일편지, 만나자, 강독순의 연애사, 영화 헤어하도 있어. 우연이겠지만 유연석은 미스터 션샤인과 헤어하에 둘 다 출연해. 각시탈과 아가씨도 1900년대로 설정돼 있어. 몇 년 전만 해도 한국의 드라마와 영화가 할리우드에서 리메이크가 된다고 하면 엄청난 화제가 되고 한국인으로 뿌듯함이 생기곤 했었는데 이제 미국인들이 미드를 한드로 리메이크하면 이란 생각을 가질 정도로 한국 드라마 마니아층이 많아졌다니 K드라마의 위력을 볼 수 있는 것 같습니다. 오늘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오늘도 강화된 사회적 거리두기 꼭 실천합시다. 여러분의 구독과 좋아요는 저에게 큰 힘이 됩니다. 항상 시청해 주셔서 고맙습니다.